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부정선거가 정말 대한민국 최대의 지금 빅 이슈가 돼버렸어요. 이거 자체로도 정말 대한민국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선관위의 이 조작 패턴이 날 새고 나면 또 새로운 유형의 조작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최신형 이 조작 패턴을 보면은 이제 그 타임머신 식으로다가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도 안 했는데 1시간 반 이전부터 벌써 투표자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부정성 행태인데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이제 새로운 또 이 투표 조작 행태는 뭐냐? 예, 요 입력이 말이죠, 일정한 그 패턴이 나온 게 뭐냐? 투표구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한 30% 줄여놓고 또 어디에서는 한 10% 늘려놓고 저들 멋대로, 그것도 투표 시간이 다 만료된 이후에 이런 또 행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합수원에서 수사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종종 여러분께 이번에 이제 칼럼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김정기 사실상 이제 국제 변호사죠. 국제 변호사하고 또 외교관도 또 했고요. 아주 요즘 말이죠, 주요 매체 매일같이 굉장히 좋은 칼럼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데, 이분이 쓰고 있는 이 칼럼, 이 선거 문제와 관해서 선관위 완전히 이제 해체 수준의 개편 왜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 건지, 자,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최근에 말이죠, 윤상현 의원의 투표율이나 투표자 수를 조작한 것이 곧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는지,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서는 좀 곤란한 측면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 보니까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데, 김정기 변호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부동산 요 세제, 이거 뭐 지금 엉터리 세제죠. 이게 그야말로 현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맹모 삼천지구라고 하잖아요. 지금 맹모들이 지금 울분을 지금 삼키지 못하고 울분을 지금 폭로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2030 세대들은요, 지금 이제 폐버스, 이것도 내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황희가 뭐라 했냐면, 야, 폐버스를 이용해서 주자. 예, 폐버스를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아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열받아 있는데, 폐버스에 가서 2030 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돈 없으니까 폐버스에 가서 살아라. 이게 아이디어입니까? 이런 사람이 장관까지 해먹었어요, 문재인 때. 그러니 이게 좌파 정권이 얼마나 이 무능한 정권이었는지를 한숨에 알 수 있는 중요한 징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 내용도, 이 부동산 세제 문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의 이 부정선거의 패턴과 선관위 개편, 그리고 이 부동산 세제 문제점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전옥현 안보정론 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 제목을 보면 투표자가 30% 줄기도 하고 10% 늘기도 한다. 선관위가 투표가 끝난 뒤에 조작을 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한두 군데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차 범위가 100명 이상인 읍명동이 무려 29군데나 된다. 자, 이런 지금 이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 중에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말이죠,
당일 현장에서 취합한 규모보다도 30%나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부산 수영구 광안 일동에서는요,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취합 규모보다 1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취합한 투표자 수하고 최종 투표자 수가 수백 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요. 투표 종료 이후에도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그런 지금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요, 조국혁신당의 정준색 의원이 이제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이런 현황이 이런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국 3,558개 읍면동 중에서 절반이 넘는 1,971곳에서 이런 30%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도합이요 30% 줄고 10% 늘었으니까 40%의 변체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오차 범위가 100면 이상인 읍면동이 29곳. 이거는요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서울,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부산.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경기 안성시 공도읍,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제1투표소, 고양시 덕양구 행신 4동 제2투표소. 자, 그리고요 최종 투표자 수보다도 현장 집계가 늘어난 곳은 부산 수영구 광안 1동, 광안 2동, 그리고 경기 평택시 비전 1동, 예, 그리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 2동, 예, 그리고요 지금 서울의 경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강남 개포 2동하고 송파구 가락 2동에서도 이런 지금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 합수본부 이쪽에서는요, 이런 선관위의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선거 종료 이후에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재접속 내역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뻔뻔스러워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자 수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선거 당일 투표를 주의는 유권자들이 투표 여부를 결정하고 또 각 캠프에서도 막판 투표 동료에 나서는 이런 중요 참고 지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수정하지 않은 선관위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아닌가.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은요,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 부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관위가 말이죠, 투표자 수를 임의로 입력해서 통계를 왜곡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선관위의 신뢰도, 그러지 않으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더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조작선거, 이 의혹이 지금 점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3차 청문회를 지금 국조특위에서 3차 청문회를 열어요. 10시부터 3차 청문회를 열고 지금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비롯한 증인 29명을 지금 부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지금 송파 이 개표소 재거품 문제 247만 표, 여기에 대한 공방을 비롯해서 여야 간에 상당한 진통이 지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김정기 이제 국제 변호사인데, 이분이 말이죠, 이 선관위의 문제점, 선관위 정말 이건 이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썩어 있는 무능한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선거 관리의 독립성보다도 검증 가능성과 설명 책임을 갖다가 강화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칼럼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한 줄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요, 전산 기록의 불변성, 로그 보존, 독립적인 보안 감사, 개표 자료의 공개, 그리고 오류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설명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은요, 특정 선거의 조작이라든가 부정 여부는 뭐라고 그럴까요? 투표지, 개표 상황표,
선거인 명부, 서버로그, 감사 결과, 그 다음에 수사 및 법원 판단을 통한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칼럼의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이거는요, 지금 그냥 단순한 선관위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치 공방이 아니라 민주주의 신뢰 문제로 규정돼야 된다. 자, 그래서 선거는 결과만 맞으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그 과정 전체를 납득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자, 그리고 먼저요, 부실 선거 관리하고 부정 선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행정착오라든가 오류의 은폐, 공적 기록의 허위 입력이라든가 임의 변경, 그리고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법적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이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수사와 재판 자료로 판단해야 된다. 그게 상당히 이제 엄격한 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선거 기록의 허위 입력이나 사후 수정 의혹은 결과 조작 여부와 별개로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 선거관리기관이 다루는 숫자와 기록은 단순한 행정 자료가 아니라 국민 주권이 행사된 결과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록의 진실성이 흔들리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실수일 수도 있다는 말로 모든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일부 오류를 곧바로 전국적 조직적 부정선거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선거 문제는 감정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투표지, 개표 상황표, 선거인 명부, 전산 로그, 서버 기록, 감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선관위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이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정부나 여당,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독립성이 국민의 검증, 언론의 감시, 감사와 사법적 통제까지 거부할 권한을 뜻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선관위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용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독립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말이죠, 독일의 전자투표 관련 판결이 강조한 치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선거의 핵심 과정은 일부 기술 전문가나 기관 내부자만 이해하는 블랙박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 유권자도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 선거의 본질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 네, 그리고 제도 개혁의 방향은 전산 기록의 보존과 변경 이력 관리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데이터를 수정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로그 체계를 갖추고 독립적인 외부 보안 감사와 기술 검증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개표와 집계의 핵심 자료를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해서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선관위는 무조건 옹호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부정선거기관으로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확인된 우위법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객관적 자료로 끝까지 검증해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를 하라. 그리고 민주주의 진정한 성향은 어떤 기관의 건의가 아니라 국민이 선거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의 대개혁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칼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이제 글이 지금 우리 이제 우파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특히 상당히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에 관해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김정기 변호사는 윤상현 의원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그러니까 선관위의 허위 기록과 관리 부실은 엄벌하되 득표수 조작은 별도 증거로 입증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이 글을 썼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이제 투표율 허위 입력이라든가 사후 수정이 확인됐을 때 그것이 곧바로 후보별 투표수 조작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을 야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의 주장을 보면은요, 예,
허위 기록이 사실이라면 고의성, 책임자, 시스템 통제 실패 여부를 끝까지 밝혀야 되지만은 선거 결과를 바꿀 규모의 조직적 투표 조작을 주장하려면 투표지, 개표, 표, 그 다음에 전산 로그, 참관 기록 등을 서로 연결하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말이죠. 요 지금 김정기 대사의 주장을 여러분께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 김정기 대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선관위 문제와 부정선거 주장인데, 선관위의 투표율 입력 오류, 허위 기록, 사후 수정 의혹이 사실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공적 선거 기록은 민주주의 기반이고 누군가 고의로 숫자를 잘못 입력했고 뒤늦게 이를 수정했다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짐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투표율 기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하고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기 변호사가 말이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바로 이 말을 했는데, 투표율 허위 입력을 곧바로 투표수 조작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작이자 선동일 수 있다는 거다. 저는 이 지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선관위를 비판하더라도 사실 위에서 비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잘못했다면 더 세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재검표도 해야 하고, 전산 로그도 공개하고, 그리고 투표지 보관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기관을 만들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도 뜯어 고쳐야 한다. 하지만 조사도 하기 전에 선거 전체가 조작됐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결론부터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김정기 변호사.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기업장부 한 군데서 허위 기록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회사의 모든 매출이 조작됐다고 바로 잔정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의심이 생기면 감사를 해야 되고 자료를 확인해야 되고 책임자를 밝혀야 되고, 그러나 한 가지 오류를 근거로 해서 전체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한다면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추측이라는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투표율 입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하고, 단순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조직적 은폐인지 또 누가 지시했는지, 사후 수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야 하고, 그리고 득표수 조작까지 주장하려면 투표지와 개표 결과, 전산 기록, 참관 기록을 연결하는 구체적 증거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라고 이제 김정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수가 지켜야 할 상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검표를 요구하다가 막상 재검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광장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서 불편해하는 분위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은 게 뭐냐? 정말 목표가 진실 규명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정해둔 결론을 지키는 것이냐. 진실이 목적이라면 재검표를 투려할 이유가 없다. 전산 검증을 투려할 이유가 없고 감사 결과를 투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나오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되고,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곧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반대 증거를 음모로 돌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법원이 폐합하면 법원이 한패라고 하고, 선관위가 해명하면 선관위가 범인이라고 하고, 언론이 반박하면 언론까지 공범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누군가 없앴다고 말하는 이런 주장은 반증이 불가능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보수는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보수는 원래 현실주의 정치를 하기 때문인데, 인간이 완벽하지 않게 제도를 만들고 감정보다 법을 중시하고 확신보다는 검증을 중시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 보수는 가장 비현실적인 정치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다른 사실은 전부 음모로 몰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강한 보수가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보수라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보수가 민생, 경제, 부동산, 외교, 안보, 권력 감시 같은 핵심 의제를 붙잡지 못하고 지난 선거 의혹만 반복한다면 상대는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허위 기록이 확인되면 완전히 처벌해야 되고 재검표도 해야 하고 전산 시스템도 검증해야 하고 필요하면 선관위 조직과 감사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단정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왜냐하면 음모론이 커질수록 진짜 개혁과제도 묻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선관위의 실제 문제를 지적해도 또 부정선거 이야기냐고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덮어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뭐냐. 조사할 것은 끝까지 조사하자. 하지만 투표율 기록 문제와 투표수 조작은 구분하자. 광장의 분노를 키우는데 매달리지 말고 국정조사와 재검표, 제도 개혁으로 풀자는 겁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정치다. 정당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반복하는 능력이 아니다. 때로는 지지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의혹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정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관위는요 성역이 아니고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허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러나 민주주의 역시 성역이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면 그만큼 압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다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분노보다는 사실을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보다 검증을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질적인 박수보다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중도 국민의 상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싸우더라도 사실 위에서 싸워야 하고 민주당을 견제하더라도 국민의 상식 아래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는 자기 내부의 음모론과 먼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김정기 대사는 윤상현 의원이 말이 옳은 측면도 상당하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하되 증거 없이 단정하지는 말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수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얘기든 아니면 쓴소리로 들리는 얘기든 간에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이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전부 all or nothing, 예, 모두가 백이냐, 모두가 흑이냐 이런 단순 동전 논리로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요 2028년도에 지금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요 이재명 다음 탄은 끝없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국정운영, 좌파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은 계속되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 우파가 지금 이 얼마나 멋진 나라를 지금 해방 이후에 만들어 왔어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총선 이기고 그 다음에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뺏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부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감정적 또 감성적 그런 비판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비판은 하되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우파 정치인들의 비판은 자제하는 쪽으로 제가 방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여당이 지금 이 부동산 해법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다. 자, 그래서 여당 안에서 여권 출신인 최병천이요. 최병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민주당에서 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지금 현재는 이제 법무부인인데요. 이 전무위원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결국은 2030의 항쟁에 직면한다. 자, 이런 지금 SNS 글을 올려놓고 있어요.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이유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규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악마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악마화 그리고 초고가 악마화는 이념에 사로잡힌 진보 정부가 다주택자도 없애고 전세도 없애고 전월세 폭탄을 2030 청년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중이다. 전월세가 폭등해서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을 막아놨다면서 이거는 먹사리즘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집부장, 강남 3구, 비거주, 다주택,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분리, 세금 폭탄을 투하해서는 안 된다. 말로는 바행이 아니라 리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초고가 주택의 바행을 때려잡으려는 정책과 전월세의 세입자의 리빙을 악화시키는 정책투성이다. 정책투성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페퍼스를 이용하자는 황희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자, 그래서 주식 부동산이요, 페퍼스 주택, 청년층 분노 두렵지 않나. 자, 이런 취지의 황희 이 주장에 대해서 2030의 분노들이 지금 아주 하늘을 찌른다. 예, 이렇게 보셔도 지금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 부작용이 말이죠.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황희가, 황희 전에 이제 문체부 장관 했었죠. 예, 이 황희가 올린 이 글, 이 SNS, 이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참 기가 막혀요. 이걸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리고서 제가 사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The First Moving Castle, 청년 행복주택. 야, 이게 페퍼스들 쫙 쌓아놨잖아요. 이게 행복주택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그러니 청년들이 얼마나 이게 기겁할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요거를 사설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요,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이가 국정 운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30대 응답 비율이 70%. 예. 그리고 20대 지지율은요, 예, 부정적인 게 60% 육박. 자, 그래서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청년층 민심 이탈이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거죠. 특히 최근 정부 정책이 주거, 자산 형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청년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주말에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고 기존 대책을 줄이는 내용의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어요. 절세 혜택이 커서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청년층이 자산을 벌이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늘려도 모자란 청년층 혜택을 정부가 거꾸로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그래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은 또 소셜미디어에 청년들이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면서 결혼 페널티 22개를 첨부했어요. 그동안의 대출과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정책이 많아서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